안녕하세요. 정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벌써 또 월요일인데요. 이번 주가 거의 1월의 마지막 주더라고요. 시간이 진짜 빠르죠. 그러니까 뭔가 진짜 저도 정신없이 1월을 보내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작년에만 해도 올해는 좀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그렇게 잘 지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1월을 보내면서 약간 그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심기일전해서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책도 조금 보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같이 지내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가져온 사례는요, 영업 양도에 관한 것이에요. 사회에도 영업 양도에 관한 케이스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어떤 케이스는 영업 양도가 맞다라고 했고, 어떤 케이스는 영업 양도가 아니다라고 해서 근로자분들에 관한 해고의 이제 판단을 좀 하시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오늘 가져온 사례는 영업 양도가 맞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그러니까 영업 양도를 받기 전에 해고된 근로자분들에 대한 근로를 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사례거든요. 왜 이런 판단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영업 양도라고 한다면 물적인 시설 있잖아요. 그런 시설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분들에 대한 근로계약 관계를 모두 승계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의미를 하게 돼요. 이제 어떤 병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A라는 분께서 이 병원을 처음에 양도를 받아가지고 2015년에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제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내가 더 이상 이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B라는 분에게 이 병원에 대한 일체를 넘기게 돼요. 그것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에 이제 어떤 물적인 시설, 그러니까 병원 시설이겠죠. 그런 것도 있고 뭐 서류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법적 관계가 있겠죠.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근로자분들하고의 영업을 양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로자분들에 관한 근로계약 관계도 전부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A라는 분이 자기가 이제 영업을 하시게 될 때요, 이 마찰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해고를 단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께서는 우리에 대한 해고는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이제 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이제 그 해고가 부당하다라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을 해요. 그런데 A는 이미 B에게 이제 이 병원을 넘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근로자분들은 A에게는 나를 고용해달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A는 폐업을 해버렸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B에게 과연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나를 고용해달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판례는 이 영업 양도가 맞다라고 하면 고용해달라고 하는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즉, 이 병원을 양수받은 B가 이 근로자분들 두 분 있잖아요. 이 두 분의 근로계약을 승계해야 된다라고 판단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법원의 판단 법리를 보게 되면요, 영업 양도는 물적인 것과 근로계약 모두를 일체로 승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B는 A에게 있던 근로계약들도 전부 승계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A가 이제 병원을 경영을 하는데 정말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징계 사유, 굉장히 이 병원에 해악을 끼친다든지 손해를 입히는 근로자분들이 슬프게도 좀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부득이 해고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근로자분들에 대한 그 근로관계까지 모두 우리가 승계를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건 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특약을 이제 맺는 거예요. A하고 B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당신한테 병원을 양도할 텐데 이 근로자가 어떤 우리 병원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분을 부득이 해고를 했다.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당신이 근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라는 특약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특약을 정상적으로 맺었다고 하면 B는 이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그 고용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요. A가 이제 B에게 양도를 하는데요. 뭔가 그 전부터 굉장히 해고하고 싶었던 근로자가 있는 거예요. 이유도 없고 그냥 이 근로자가 좀 미운 거죠. 그런데 이 근로자가 사실은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요. 병원에 해악을 끼친 바도 없고 뭔가 이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고하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어차피 양도하면
뭐 그 전에 해고하고 나는 폐업해버리면 이 사람은 돌아갈 데가 없겠네? 라고 되게 나쁜 마음을 먹고 이제 폐업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정말 돌아갈 데가 없게 되잖아요. 이 사람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해고 사유도 없는데 단지 고용주에게 조금 밉보였다는 이유 정도일 텐데요. 그랬을 때 어때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니까 그 경우에는 A하고 B 사이에 내가 이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미 해고를 했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근로계약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A가 말을 하고 B가 동의해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부당하잖아요. 근데 우리 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해고하면 안 된다. 해고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정의 취지를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근로자에게 그 해고 사유가 없다라고 하면 이건 부당해고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영업 양도일 때는요, 근로관계를 무조건 승계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다만 이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가 있고 그것이 특약으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을 때는 해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예요? 이런 특약도 없고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해서 어떤 그 해고 사유가 없다라고 하면, 즉 이제 부당한 어떤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이 해고에 대한 책임은 B가 온전히 부담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이 양도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뭐 만약에 회사의 입장이라면 내가 이 사업을 양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근로자에 관한 어떤 그 고용계약을 모조리 전부 승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원칙은 승계해야 된다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원칙이 그렇고요.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그 전에 사용자가 해고를 했을 때 해고 사유가 있고 그게 특약 사유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내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뭔가 영업이 양도가 됐는데 다른 승계가 됐어요. 그런데 나만 아무 사유도 없이 내가 해고를 당할 어떠한 사유도 없는데 부당하게 이제 그 고용이 승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가 나를 해고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B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영업 양도에 해당한다면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판례가 보고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근데 여기서 허들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영업 양도인가 아닌가를 대법원이 먼저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판례가 사안을 볼 때, 그러니까 법원이 사안을 볼 때에는요, 직접적으로 양도 계약서가 있는지, 실제로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다 양수 양도가 되었는지 같은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보거든요. 그것은 또 재판부나 이제 어떤 시각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사실 영업 양도를 인정하는 것들도 원칙적으로는 계약서, 영업 양도 양수 계약서하고 기타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양도 양수 계약서가 없을 때가 가장 큰 난점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영업 양도나 고용 승계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이 영업 양도 양수 계약서는 고용에 관한 여러 가지 부담이라든지 몇 가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요. 그럴 때는 정말로 이게 고용 승계가 될 것인가 아닌가는 사실은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심에서 부정했지만 2심에서 인정한 경우도 있고 뭐 1심에서 인정했지만 2심에서 부정한 경우도 있고 굉장히 재판부마다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 양도양수 계약서가 없을 때에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영업 양도나 고용 승계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 부당해고에 대한 사유가 없는 한, 그러니까 해고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가 인정돼서 내가 양수받은 그 사업주에게도 내 근로계약을 나와 근로계약을 체결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안은 여기까지예요. 영업양도에 관해서 사실 주의할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근로관계의 승계예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분들이 보통 항변을 어떻게 하시냐면 나는 이 사람이 A가 즉 양도인이죠. 양도인이 이 사람에 대한 고용관계를 해소한 걸 몰랐다. 즉 해고한 걸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뭔가 부당해고를 청구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고 나는 좀 억울하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모르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항상 영업을 받으실 때는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영업을 양수하는 순간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관한 정부의 책임도 진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이 근로계약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부분들이 있는지 여부도 반드시 체크하시고 그렇게 인사 관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만 이제 근로자분들도 억울한 일이 없으실 거고요. 더더욱 이제 양수 받으신 분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예측하지 못했던 그 불측의 손해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이제 그 양도인이 해고하신 때로부터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임금을 부담하셔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또 뭐 어떤 나중에 법률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든 간에 당장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조금 면밀히 파악하시면서 영업을 양수받는다면 반드시 근로관계에 관한 확인도 해보고 이 근로관계에 관한 것들을 잘 내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1월 잘 마무리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즐겁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